현재 해외 네티즌의 포스팅이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면서 공감대를 크게 형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정도면 해외에서조차 한국을 보면서 한국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게 느끼면서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부터 시작해서 한국은 참 운이 없는 나라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커뮤니티 레딧 등에서는 최근 한국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논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전세계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BTS에 관한 중국의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관련 이슈 피드가 계속 올라오는 와중에 한 외국 네티즌은 한국에 대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저렇게 나라 위치가 안 좋을 수가 있냐면서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 둘러싸고 있으며 미국까지 압박한다며 잠깐 쉴 틈조차 없는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한국인들은 동조를 했는데요. 예로부터 당군이 위치 선정을 잘해서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지진이나 해일 피해가 없는 국가이므로 좋은 터에 자리 잡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같이 주변국들을 보면 당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게 아니냐면서 우스갯소리를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한국의 위치는 그야말로 던전이며 이웃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 10만 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주변국에 비해서 땅 크기가 많이 작은 나라인 한국은 그만하면 칭찬받으면서 주변국들과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으로 황당한 사태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복잡한 국제정세는 물론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가 혼란해지자 주변국들은 한국을 물고 늘어집니다. 각 나라별로 경제가 잘 돌아가며 위정자들이 지지율이 높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런 때에는 한국과 같이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때리기를 함으로 해서 시선을 해외로 돌리는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 점입 가경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한국이 당하는 일들은 말 그대로 역대급이라고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한국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와 한국이 그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국은 한국을 외롭게 한다. 동북아의 외로운 늑대가 운다고 표현한 한 외국인은 한국이 외로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정상적인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한국은 팬데믹 사태 초반에 중국과 가까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만 질병본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팬데믹 사태를 기적과 같이 극복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 네티즌은 한국은 다른 나라를 도울 수도 있는데 다른 주변국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떠든다고 했습니다. 외국에서 보기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모양인데요. 실제 많은 외국 국가들은 한국에 너도 나도 코로나 관련해 방역 도움을 요청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가운데 정작 엎어지면 코다할 주변 나라들은 제대로 한국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크루즈 사건 때 많은 외국 전문가가 한국으로부터 코로나 도움을 받으라고 제안받았으나 끝까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일부 지방에서는 한국에 진단키트 문의를 했지만 정부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진단키트 수입 등의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하지 않아서 PCR 공급이 안 됐습니다. 일본의 외교부에서 도와달라고 했다면 한국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만 도와주겠다고 단서를 달았으며 이에 일본은 산발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다가 한국 외교부 말을 듣고 그것마저 끊어버렸습니다. 또한 중국은 누구보다도 한국에 도움이 필요했을지 모르는 국가입니다만 특유의 이상행동을 선보입니다. 어느새 중국은 셀프 방역 모범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태원 등의 2차 파고가 왔을 때 한국은 제대로 방역을 안 하는 것 같다면서 혼수를 두고 중국 네티즌은 한국 입국자를 막으라고 글을 올립니다. 조용히 있던 러시아는 이제 한국에 러시아 백신을 구입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변국들은 한국과 코로나 때문에 가까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행동들을 반복함으로 해서 더욱 한국에 경계감을 심어놨으며 일본은 특히 한국의 확진자가 중간중간 늘어날 때마다 K방역 자랑하더니 지금 꼴이 우습게 됐다 하면서 한국을 시샘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과 인접한 국가들은 코로나로 한국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된 게 아니고 모함하며 질투하면서 더 멀어진 상황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국가들은 한국이 진단키트를 보내주면 교민을 실어 보내는 것으로 화답하면서 더욱 한국과 가까워진 나라가 있었지만 주변국들은 한국을 더욱 고립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을 도와주는 국가가 없다. 각국은 지금 경제와 질병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해소할 만한 대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만한 한국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상대가 되며 한국은 억울한 일을 자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과 힘을 합쳐서 도와줄 국가들이 주변에 거의 없다는 것도 한국의 큰 숙제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유럽연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국가를 제3의 세력이 지나치게 간섭할 수 없습니다. 나라 하나하나가 규모가 작더라도 유럽연합 등 뒤에 숨으면 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연합이 있고 북미는 북미 연합이 있어서 각자 속해서 나름의 연대를 가지고 뭉칩니다. 그런데 한국은 물론 아세안이라는 큰 틀이 있지만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라 힘을 쓸 수 없는 국가들이고 주변에 있는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도움은커녕 오히려 위협을 일삼고 억울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국은 미군도 주둔해서 누가 건드리지 못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기도 합니다만 물론 미국이 있어서 안보에 도움이 되며 미국 때문에 쉽게 다른 나라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본이 한미 사이를 항상 갈라놓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최근 미국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달 6일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을 할 때 클린 네트워크 계획을 언급하는 등 일본의 동참을 권했으나 양국 간 교섭 과정에서 일본 측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틀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귀를 의심했을 텐데요. 분명히 아베 내각은 미국에 중국과의 태평양 패권 싸움에 미국이 나서야 한다고 오랫동안 설득해온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5G 화웨이 배제 방안에서 느닷없이 일본은 참가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발을 뺀 것입니다. 일본 측은 현재 클린 네트워크에는 참가하기 곤란하며 계획이 수정되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의 많은 일들을 진행 중인데 일본이 이렇게 자꾸 반중 노선에서 중립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스가 내각은 앞으로 코로나가 길어지고 경제가 악화되는데 중국까지 멀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에 큰 경제적인 해가 오기 때문이라서 결국에는 반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도 계획돼 있어 정치적 자극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을 친중국가라는 프레임을 씌워 미국에 계속해서 관련 이슈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친중을 하려고 준비 중이면서 한국이 국제기구에서 총장이 되거나 G7 등에 진출하려고 하자 이를 시샘하여 미국 눈밖에 나도록 억울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매일매일 한국을 시샘하고 있는데 특히 BTS에 관한 이슈를 잠재우지 않는 모습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의견을 그대로 나타내는 황구시보는 한국 언론은 중국 누리꾼의 반응을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면서 한국 언론은 중국 누리꾼의 표현할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구시보 총편집인들은 미국인들은 BTS의 수상 소감에 대해 유쾌하게 느낄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많은 중국인은 그의 발언을 자연스럽게 불편하게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 누리꾼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의 감정을 표출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보도하거나 논평한 중국 주류 언론사는 극소수였다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답변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총편집인의 한국 언론 비판은 안타깝게도 적반하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BTS의 수상소감 비판 보도를 한 극소수의 주류 매체 중에는 황구시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논란이 되자 황구시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보도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황구시보는 한중 간 사드 갈등이 한창이던 당시에도 자극적인 보도로 중국 누리꾼을 자극한 바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한국 언론 탓을 하는 모습은 한국을 억울하게 적반하장으로 몰아가는 일본과 똑 닮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주변국들과 제대로 된 연합을 못하고 오히려 모함을 당하면서 꿋꿋하게 버티는 상황입니다. 팬데믹이 가속화되면서 주변국들은 더욱 말도 안 되는 말들로 한국 네티즌들 속을 불이 나게 하고 있습니다. 산둥성 칭다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0명 넘게 나와 비상이 걸렸다. 10일 온라인 매체 분파이에 따르면 칭다오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 오후 11시 현재 6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6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신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8월 16일 본토 확진자가 0명이 된 이후 58일 만이다. 이번에 확인된 확진자들은 모두 칭다오 흥부가병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칭다오시는 전날 이 병원과 관련 있는 무증상 감염자 3명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뒤 밀접 접촉자와 해당 병원 의료진 및 환자 등 377명을 검사했다. 그 결과 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중 4명이 확진 환자이며 종전 무증상 감염자 3명 가운데 2명이 뒤늦게 증상을 보여 확진 환자로 전환됐다. 중국은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는 확진 환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주 인구가 1천만 명에 가까운 칭다오시는 곧바로 전 주민 대상 핵산 검사에 나섰다. 3일 안에 주요 구의 검사를 마치고 5일 안에 시 전체의 검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밀접 접촉자와 의료진, 입원 환자 등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15만 4천여 명의 검사를 마쳤다. 검사 결과 아직은 종전 확진자 외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칭다오시는 긴급 대응 기제를 발동하고 각종 공공장소에서 통제 조치를 강화했다. 또 5일 이내에 칭다오시 시민 전수 검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산둥성 정부는 칭다오의 핵산검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성 차원에서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소속 국가위생건강위원회도 이날 칭다오에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칭다오의 코로나19 환자들이 관련된 흉부가 병원은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를 치료하던 곳이라 해외 유입 환자 처리에 구멍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흉부가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가 있는 구역이 다른 구역과 분리돼 있어 교차 감염 위험이 매우 낮다고 해명했다. 칭다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자 다른 도시들도 경계하고 있다. 랴오닝성 다른시는 전날 주민들에게 칭다오를 방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한 9월 27일 이후 칭다오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은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중국 위생건강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전날 기준 신규 확진자가 21명 발생했고 이들은 모두 해외 유입 사례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기준 중국 내 누적 확진자 수는 91,334명, 해외 유입 환자 수는 3,029명이다. 중국 위건위는 지방에서 발생한 환자의 경우 확진 판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칭다오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중국발 정체불명 씨앗 정체에 알고 보니 올여름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여러 나라에 중국발 정체불명 씨앗이 배달되면서 중국이 각국의 코로나19 같은 바이오 테러를 하려 한다 등 궤소문이 돌았지만 판매량을 늘리려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상습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씨앗의 정체와 출발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소포 겉면에 붙어있는 라벨 정보가 대부분 가짜였다. 또 이 소포는 허위 고객의 물건을 보내 판매량을 늘리려는 중국 쇼핑몰들의 사기 행각으로 드러났다. 쇼핑몰들은 자사 제품 대신 값싼 씨앗을 넣어 세계 각국에 보낸 후 이를 판매량에 집계해 3만 개 판매 등 문구를 넣은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미국 켄터키 등 9개 주와 캐나다, 일본 등 각지의 정체불명의 씨앗이 배달됐다. 소포에는 내용물이 보석이나 장난감 등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정작 열어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씨앗이 들어있었다. 실제로 오하이오, 텍사스 등에서는 주민들이 중국 수저우에서 받은 소포의 겉면 사진과 씨앗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씨앗을 둘러싸고 많은 궤소문이 돌자 농업당국은 절대 신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미국 아마존은 해외 판매자로부터 종자 구매를 금지했다. 미국 농무부가 씨앗의 출발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씨앗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내진 사실이 드러났다. 소포 겉면에 붙어있는 배송 번호를 통해 출발지를 추적했으며 가짜 배송 번호가 적힌 일부 소포를 제외한 나머지들의 정보를 추적해 조사를 벌였다. 추적된 정보를 통해 전화를 걸자 수신인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 직원이었다. 이에 USDA는 중국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허위 고객의 택배를 보낸 사기라고 USDA는 밝혔다. BTS 한국전쟁 발언에 중국서 곤욕 종호 도모해야 방탄소년단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벤플리트상을 수상하며 한국전쟁 70주년을 언급하자 중국 누리꾼들이 국가 존엄을 건드렸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이에 대한 반발로 BTS의 팬클럽인 아미 탈퇴를 선언했으며 관련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는 등 중국에서 된소리를 맡고 있다. 10일 민족주의 성향의 환구15에 따르면 BTS의 리더 RM은 벤플리트상 수상 소감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국 누리꾼은 수상 소감 중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는 부분에 분노를 표했다고 환구15는 전했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자국군이 참전한 것을 항미원조라고 부르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애국주의, 영웅주의, 고난 극복의 의미를 담은 한미 원조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웨이보의 국가 존엄과 관련된 사항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면서 BTS는 이전에도 인터뷰에서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다른 누리꾼은 중국 팬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BTS에게 줬는데 이게 뭐냐면서 BTS가 한미 원조의 역사를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고 중국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논란인 뒤 지난 7월 출시돼 판매 중인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0 BTS 에디션이 판매를 중지했다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삼성 차이나 사이트에서 BTS 에디션이 여전히 남아있는 화면을 캡처해 올리면서 삼성은 이 폰을 깨끗이 처리하라라는 멘트를 남기기도 했다. 아울러 베이징 현대차와 힐라에서도 BTS 관련 웨이보 게시물이 사라지는 등 중국 내 사업 손실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으로 가득 채웠다. BTS의 한국전쟁 발언은 이날 위보 핫 이슈에 올랐다가 사안의 민감성이 고려된 듯 갑자기 검색 순위에서